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총기 발생 사고 시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월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평화까지 무급여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자여권과 함께 다시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얼 연휴 주말 동안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톱스타를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제도 주민유산의 달을 맞이해 백악관이 방탄소년단 BTS를 초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BTS를 만나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을 근절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BTS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 인종 혐오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Thank you, Karine, for your kind words. And hi, we're BTS, and it i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day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of anti-Asian hate crimes, Asian inclusion, and diversity. 네, 오늘은 AANHPI 헤리티지 먼스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 백악관에 왔습니다. 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랍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저희의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고 근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을 시켜주는 음악이란 건 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BTS는 혐오 범죄에 대한 반대와 음악에 대한 사랑을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각종 정책과 현안들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톱스타를 이용해 여론전을 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백악관은 작년 7월에도 떠오르던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백악관에 초청해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여론전을 위해 틱톡의 최상 스타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BTS 초청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고정석이 49석뿐인 백악관 브리핑룸에는 100여 명의 기자가 참여했으며 백악관 안팎에도 200여 명의 팬들이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정도로 빽빽했던 것은 근래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BTS가 퇴장한 후에 브리핑을 위해 연단에 오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내 브리핑 오프닝을 BTS가 해줬다고 이야기해야겠다는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캐나다가 권총 소유와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날이면 캐나다에서 더는 권총을 구매 또는 판매, 이전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포츠나 사냥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캐나다에서 일상을 사는데 총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가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19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총격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 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월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 법안, 평화까지 무급여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딴 총격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의원들에게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메뉴얼 클리버 하원 의원은 4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달에는 하원 전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평화까지 무급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한 달 월급을 받지 않는 것과 아이를 잃은 상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입법자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 비양심적인 실패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도 오클라호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매주 10건 이상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사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총기협회 NRA의 웨인 라피에르 CEO가 재선임됐습니다. 전미총기협회 NRA는 30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례 총회 이사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4표, 반대 1표로 라피에르 부회장 겸 CEO를 재선임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필 전이 캔사스주 세드웍 지방법원 판사로 NRA 개혁을 주장하며 재신임을 반대해왔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20년 라피에르 CEO와 NRA 지도부가 협회 공금을 빼돌려 바하마 가족 여행 등에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라피에르 CEO는 부정 의혹과 최근 총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신임을 받으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 여권을 전면 발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다시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에 제약이 많아지자 여권을 갱신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한 플라스틱 재질 전자여권과 기존의 녹색 종이 재질 일반 여권을 병행해서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녹색 종이 재질 일반 여권의 재고가 다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녹색 종이 재질 일반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여권은 유효기간이 4년 11개월로 차세대 전자여권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15,000원으로 차세대 전자여권이 27,000원인 것과 비교해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반 여권은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라며 여행 목적과 여권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 여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메모리얼 연휴 주말 동안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항공사 직원 부족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항공기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별한 해결책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델타 항공사는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폭풍우 등의 기상 악화와
항공 승무원 부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결항 사태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9일에도 160여 편의 항공기가 취소되는 등 항공기 결항은 계속됐습니다. 델타 항공사 측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악천후와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사례 증가,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항공편의 정상적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기 결항이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은 가중됐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델타 항공사 측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도 직원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을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 관계자는 공항 이용 시 최소 2시간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메모리얼데이 주말 음주운전 등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사바나로 여행을 떠났던 한 가족이 보트 추돌 사고로 전원 사망했습니다. 당시 보트의 운전자였던 45세 마이크 스태걸 씨가 음주 상태로 난폭하게 보트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아주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도 메모리얼데이 주말 연휴 동안 차량 사고로 20명이 사망했으며 노동절에도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송강호가 한국 배우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박찬욱 감독은 한국 감독으로는 두 번째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8일 프랑스 칸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는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2002년 추화선으로 감독상을 거머쥔 임권택 감독 이후 한국 감독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한국 영화 두 편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동시에 수상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가 케이크 테러를 당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여성 장애인으로 위장한 한 남성이 그림에 케이크를 던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부분의 관람객이 장애인 관람객에게 잘 보이는 앞자리를 내준다는 점을 이용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르네상스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지난 1950년 황산 테러를 계기로 방탄유리가 더 씌워져 추가 손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박물관 보안 책임자들이 제압하기 전까지 공중에 장미꽃을 뿌리며 지구를 생각하라고 외쳤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